사흘째 되던 날, 바오밥 나무의 비극도 알게 되었어. 양의 덕분이야. 어린 왕자가 무슨 중대한 의문이나 생긴 듯 갑자기 이렇게 물었어.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이야? 정말이야. 야, 참 좋다. 작은 나무를 먹는 것이 왜 그다지도 중요한 것인지 나는 이해하지 못했어. 어린 왕자는 계속 말했어. 바오밥 나무도 먹어?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이나 큰 나무이며 코끼리 떼를 몰고 간다 하더라도 바오밥 나무 하나를 먹어치우지 못한다고 어린 왕자에게 말했어. 코끼리 떼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으며 말했어. 그것들을 모두 무등을 태워야겠네? 그러나 영리하게도 이런 말도 했어. 바오밥 나무도 크기 전엔 작은 나무였지. 맞아. 그렇지만 어째서 내 양이 작은 바오밥 나무를 먹었으면 하는 거야? 아이 참. 그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 대답했어. 그래서 나 혼자 이 수수께끼를 푸느라고 여간 힘이 들지 않았어. 어린 왕자의 별에도 다른 별이나 마찬가지로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어. 좋은 풀의 좋은 씨와 나쁜 풀의 나쁜 씨가 있었지. 땅에서 몰래 자라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가 깨어날 생각을 한다. 장미나무의 싹이라면 마음대로 자라게 내버려 둘 수가 있어. 나쁜 풀일 때에는 나쁜 풀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자마자 곧 뽑아버려야 해.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도 무서운 씨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오밥 나무 씨였어. 그 별이 땅이 바오밥 나무 씨 투성이었거든. 그런데 바오밥 나무는 자칫 늦게 손을 대면 영 없애버릴 수가 없어. 별 전체를 뿌리로 여기저기 구멍을 파놓아. 별이 너무 작기 때문에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이 터지고 말아. 어린 왕자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 그건 규율 문제야. 아침에 몸 단장을 하고 별을 잘 손질해 주어야만 해. 장미나무와 구별할 수 있게 되면 곧 바오밥 나무를 뽑아 버리도록 규칙적으로 힘을 써야 해. 아주 어릴 때에는 바오밥 나무와 장미나무가 아주 비슷하니까. 그건 대단히 귀찮지만 매우 쉬운 일이기도 해. 바오밥 나무만큼 굉장한 다른 그림이 없을까? 그 대답은 간단해. 그려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어.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에는 위급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야. 어린 왕자, 나는 이렇게 해서 너의 쓸쓸한 생활을 알게 되었어. 너는 해지는 고요한 풍경 밖에는 오락이라는 게 없었지. 나는 넷째 날 아침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 나는 해지는 풍경이 좋아. 우리 해지는 걸 구경하러 가. 그렇지만 기다려야 한다. 뭘 기다려?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처음에 너는 몹시 이상하다는 눈치더니 나중에는 너 자신을 보며 웃었지. 너는 이런 말을 했어. 난 아직도 우리 집에 있는 줄 알았어. 누구나 다 알다시피 미국이 아침이면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해 지는 것을 보려면 1분 동안 프랑스에 갈 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조그마한 너희 별에서는 의자를 몇 발짝만 물려놓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해지는 풍경을 구경할 수가 있었지. 하루는 해가 지는 걸 43번이나 구경했었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말을 했다. 아저씨, 몹시 쓸쓸할 땐 해지는 게 보고 싶어져? 43번 구경하던 날 너는 몹시 쓸쓸했었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닷새째 되던 날 양의 덕분으로 어린 왕자의 다음과 같은 생활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런 말을 물었어. 양이 말이야, 작은 나무를 먹으면 꽃도 먹겠지? 양은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 먹는단다. 가시가 있는 꽃도 먹어? 그럼 가시가 돋친 꽃도 먹고 말고. 그럼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 그때는 기관에 꽉 막혀 있는 볼트를 빼려고 한참 골몰하던 중이었어. 기계 고장이 매우 중대한 것 같이 생각되기 시작했고, 또 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최악의 경우를 당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무척 걱정이 되던 참이었어. 가시는 무슨 소용이야? 어린 왕자는 한번 물어보면 그대로 지나치는 일이 없었어. 나는 볼트 때문에 약이 오른 판이라 아무렇게나 대답했어. 가시 같은 건 아무 소용이 없어. 꽃이 심술 굳다는 증거일 뿐이지. 그러나 잠깐 묵묵히 있다가 원망스러운 듯 이런 말을 툭 던졌어. 나는 아저씨 말 믿지 않아. 꽃은 약해. 그리고 순진해. 꽃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안전책을 쓰는 거야. 가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아주 무서운 물건이기나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던 중이었어. 요놈의 볼트가 꼼짝 않으면 방치로 두들겨 깨버려야지. 어린 왕자는 다시 내 생각을 회방 놓았다.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꽃들이? 아니다, 아니야. 아무렇게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야. 난 지금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는 어이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중대한 일? 어린 왕자는 손에는 망치를 들고 손가락은 시커먼 기름 투성이를 해가지고 그에게는 추하게 생각되는 물건 위에 몸을 구부리고 있는 나를 보다가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저씨는 어른들처럼 말하는군. 이 말을 듣고 나는 좀 부끄러웠어. 그는 사정없이 말을 이었어. 아저씨는 모든 것을 혼동하고 있어. 모두 뒤죽박죽을 만들고. 그는 잔뜩 화가 나 있었다. 샛노란 금발을 바람에 휘날리며 말했어. 나는 얼굴이 시뻘건 신사가 살고 있는 별을 하나 알고 있어. 그는 꽃향기를 맡아본 일이 없어. 별을 본 일도 없고 누구를 사랑해 본 일도 없어. 더하기밖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그리고 온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바쁜 사람이다. 나는 바쁜 사람이야. 되풀이하고 있어. 그리고 잔뜩 거드름을 피우고 있어. 그렇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야. 뭐라고? 버섯이란 말이야. 어린 왕자는 이제 화가 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은 가시를 만들고 있어.
그렇지만 양들이 꽃을 먹은 것도 수백만 년째야. 어째서 아무 소용도 없는 가시를 만드느라고 꽃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게 중대한 일이 아니겠어? 꽃과 양의 전쟁은 큰일이 아니야? 이건 시뻘건 뚱뚱보 신사의 더하기보다도 더 중대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겠어? 그리고 말이야, 내 별 말고는 아무 데도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어린 양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언지도 모르고 어느 날 아침 단번에 없애버릴 수가 있다면 이건 중대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는 얼굴을 붉히고 다시 말을 했어.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별 중에 하나밖에 없는 꽃을 사랑하고 있으면 별들만 쳐다봐도 행복한 거야. 속으로 저기 어딘가 내 꽃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렇지만 양이 그 꽃을 먹어봐. 이건 그에게는 모든 별들이 갑자기 빛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 이게 중대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는 말을 더 잇지 못하고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해는 이미 진 뒤였다. 내 손에는 연장이 쥐어져 있지 않았어. 망치, 볼트, 갈증, 죽음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어. 어떤 별, 어떤 떠돌이별, 내 별, 지구 위에는 위로를 해주어야 할 어른 왕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품에 안고 말했어. 내가 사랑하는 꽃은 위험하지 않아. 내 양에다가 굴레를 그려주마. 내 꽃에는 갑옷을 그려주고 또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 내가 무척 서투르다는 느낌이 들었지. 어떻게 해야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다시 붙잡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어.